크리스마스의 마법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거친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안젤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강제로 빼앗겼을 때 반응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여기 부엌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까? 그녀의 남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그의 뒤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픈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움직여라, 게으른 소녀야. 손님이 스스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채찍처럼 튀어나왔고 음절 하나하나가 그녀의 위엄에 타격을 가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또 다른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들리거나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거실에 세심하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는 장식품들이 안젤라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작은 색깔의 빛, 축제의 빛을 반사하는 모든 황금색 구체는 그 날짜가 한때 얼마나 달랐는지를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6년 전 크리스마스는 마법과 동의어였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풍성한 식탁, 집 안을 가득 채우는 진저브레드 쿠키와 귤 냄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막내 여동생 카티아의 웃음소리. 그 해에 그녀는 처음으로 스테니슬라브를 데리고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왕자였습니다. 매력적이고 지능적이며 자신이 일했던 거대 기술 기업에서의 경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마침내 그녀의 삶이 방향을 찾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었나요?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결혼 프러포즈가 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재단에서는 예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기뻐서 아파트 입구를 도왔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파트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스테니슬라브는 많이 일했지만 항상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었습니다. 안젤라는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처럼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토니나 게르마노브나가 도착할 때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철강 공장에서 35년을 보낸 스타니슬라프의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고 외아들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젤라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도와주고 어쩌면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존을 가장한 악몽이었다. 첫날부터 앤터니 너는 그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이 옷장을 차지했고 그녀의 접시는 앤젤러가 사랑스럽게 선택한 것들을 대체했습니다. 아들의 셔츠를 다림질하는 방법부터 보르시의 양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가혹한 비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에서 다리미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보르시치야?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 묽은 숲으로 제재소의 벌목꾼들이 나를 린치했을 것이다. 그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편결인 것처럼 침을 뱉었다. 내 나이에 나는 이미 5 남자를 혼자 먹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 안젤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매일 그는 스테니슬라브가 그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일은 남편이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항상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이제 그는 점점 더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녁은 왜 준비 안 됐어? 그 블라우스는 어울리지 않아. 너 그 친구들이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 조금씩 그녀의 세계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줄어들었고 심지어 그녀가 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앤터니 너는 스테니슬라브의 온 가족, 즉 아내와 이모, 남편과 함께 2명의 사촌과 함께 새해 전야를 집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9명. 이것이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안젤라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다. 비록 목구멍에 괴로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말이다. 왜 그들은 친척집에서 축하할 수 없었습니까? 왜 항상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에 떨어졌습니까? 저녁 준비를 위한 3일간의 무급 휴가. 샐러드 만들기, 고기 굽기, 테이블 장식을 위한 일은 아침. 그리고 앤터니 너는 항상 참석하고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슈퍼마켓 매니저요. 제가 살던 시절에는 집에서 만든 것만 할 수 있었어요. 이 케이크는 맛있을 것 같아요. 설탕을 덜 넣으세요. 31일 오후 6시가 되자 안젤라는 이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스펀지처럼 지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8시에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저녁을 위해 특별히 사온 새 드레스를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집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테니슬라브의 사촌인 지너아이더 펜노브너 이모와 그녀의 남편 빅터는 모두 웃으며 안토니나를 껴안고 있었고 안토니나는 가짜 미소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우리 안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자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안젤라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술 몇 잔이 남아있는 스타니슬라프가 다가와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오늘 내 미모는 정말 최고였어. 테이블 좀 봐, 응. 군침이 돌게 만드네. 칭찬처럼 들렸어야 할 말이었지만 그녀에게 들리는 것은 하녀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칭찬하는 상사의 말투뿐이었다. 밤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스테니슬라브의 친척들은 웃고 술을 마시고 그녀가 참여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안젤라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고 접시를 대접하고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는 순간 그녀는 부엌으로 슬쩍 들어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딸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거기는 잘 지내니? 따뜻하고 친숙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를 거의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여기는 바빠요. 스테니슬라브의 온 가족이 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 굴욕감,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엌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스타니슬라프는 그곳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만해. 누가 너한테 여기서 휴대폰만 쳐다보라고 허락했지. 손을 찰싹 때리며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고 화면이 깨졌다. 안젤라가 얼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안토니나가 나타나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구부렸다. 어서 움직여, 이 쓸모없는 놈아. 손님들은 스스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을 거야. 안젤라가 전화를 받았다. 화면은 깨졌으나 통화는 계속됐다. 괜찮아요. 엄마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5년간의 굴욕. 5년 동안 자신을 취소하고 적응하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도착한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대화에 열중한 손님들은 그의 부재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그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새해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올리비의 샐러드가 담긴 거대한 접시, 그가 몇 시간씩 일해서 먹던 것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단호한 몸짓으로 내용물을 모두 티끌 하나 없는 식탁보 위에 쏟아부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앤터니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 개자식. 그러나 안젤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준비한 모든 것, 즉 간식, 구운 고기, 과자 등을 체계적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낭비되는 접시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주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초콜릿 케이크는 가장 마지막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습니다. 안젤라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버려진 물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주기를 완성하는 것처럼 정확했고 거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세차게 열렸다. 스타니슬라프는 우주로 뛰어들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붉어진 피부 아래로 목의 정맥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신이 나갔나요? 그는 또 한 번의 일격을 가하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안젤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철거하기로 결정한 삶의 잔해가 아니라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가방을 계속 묶었습니다. 아니, 스타니슬라프. 그의 목소리는 단련된 강철처럼 확고했다. 오래전에 머리를 잃은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가 결정했을 때 그는 나를 마치 사물처럼, 마치 자신의 마음이 없는 그림자처럼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에는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냉담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명확함이었습니다. 나는 떠난다.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마치 가구라도 된 듯 그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거기 옷장 뒤편에는 그가 몇 달 전에 준비했던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직감이 그날이 올 것이라고 속삭였을 때였다. 꼭 필요한 옷, 문서, 누렇게 변한 20살의 자신의 초상화 아직 깨지지 않은 꿈으로 가득 찬 미소. 그는 빠른 움직임으로 코트를 입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날아오르려는 누군가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가락이 떨렸다. 어디로 갈 것 같나요? 스타니슬라프는 흔적을 남길 만큼 힘차게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은 발톱처럼 그녀의 코트 털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안젤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을 뿐이고 그녀가 준 미소는 너무 차가워서 그를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음절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자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계산된 일시정지. 그런 다음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녹음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때린 그날부터. 어머니와 통화할 때 내 전화기는 켜져 있었다. 거짓말하다. 녹음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니슬라브의 눈에 스며든 의심은 실제적이고 뚜렷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타오르듯 그녀를 놓아주고 갑자기 더들감지한 부상당한 동물처럼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침을 뱉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안젤라가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밖에서는 쌀쌀한 밤 공기가 그녀를 꼭 안아주듯 감쌌다. 가로등 아래서 가벼운 눈꽃송이가 춤추고 세상도 그와 함께 숨을 쉬기 위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날이 2시간 남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 부모님 집.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안젤라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추억했던 부르고뉴 양복을 입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젤라, 맙서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겁이 났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붕괴. 안젤라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몸을 던졌고 터져나온 울음은 5년간의 침묵, 삼켜진 굴욕, 분노의 화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진정시키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내 딸, 당신은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젤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샴페인과 불꽃놀이가 아닌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는 가족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로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자신이 구운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간단한 사과 케이크였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드디어 깨어났다고 농담했다. 그리고 안젤라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스테니슬라브는 강박적인 전화로 그녀를 다시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15통의 음성 메일을 보냈는데 각각은 전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났어. 우리가 다 고칠 수 있어.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공허한 약속과 한심한 정당화로 가득 찬 서면 사과문이 도착했다. 앤절러는 끝까지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끝없는 법정 싸움을 예상했지만 진행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싸워야 할 아이들은 없었고 자금 조달로 구입한 아파트는 여전히 두 사람의 재정에 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젤라는 한 가지 대가로 자신의 몫을 포기했습니다. 즉, 스타니슬라프가 혼자서 빚을 짊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제거하고 안도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음악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임대했고 월급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젤라는 배가 뭉치지 않고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도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유가 값진 사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한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국제음악축제에 참석하라는 초대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리허설과 프레젠테이션 사이에 그는 드미트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으며 넓은 손과 조용한 미소를 지녔으며 존경심과 넘치는 열정으로 사랑을 말하듯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등불이 켜진 운하를 따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악보의 음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와 같습니다. 마치 화음 하나하나가 한숨, 눈물, 웃음인 것처럼. 안젤라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했습니다. 나는 단지 귀가 좋은 것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드미트리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주장했다. 당신은 음악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그건 드문 일이에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결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을 공허한 말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조금씩 안젤라는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하여 국내 최고의 음악학교 중 한 곳에서 교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 전날 올해는 평화로웠지만 드미트리는 도시의 눈 덮인 옥상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선택, 당신의 욕망, 그것들은 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안젤라의 예는 복종의 속삭임이 아니라 확신의 외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했습니다. 하얀 꽃, 소수의 하객, 그리고 그녀의 가족의 위안이 되는 존재가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수다쟁이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한 안토니나는 이 오류 음악가와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보자라는 독설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앤절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샐러드 접시를 깨뜨린 지 5년 후 안젤라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드미트리는 아기 방을 꾸미며 색깔과 이름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오후 그녀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스테니슬라브는 네브스키 프로스펙트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나이보다 더 늙어가고 대머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안토니나가 짜증스럽게 몸짓을 하고 있었고 그는 꾸지람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젤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오도 승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뺨의 무게, 두려움의 쓴맛, 사랑이 아닌 사랑의 감옥을 결코 알지 못할 생명이었습니다. 집에서 드미트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나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물었다. 훌륭해요. 안젤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뭔가 깨달았어. 무엇? 때로는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드미트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웃었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은 충분히 대답했다. 안젤라는 한 번의 행동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절. 메이는 아니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닫힌 문.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는 심연처럼 보이지 않고 넓고 햇살이 가득하고 전적으로 그 자신의 길처럼 보였습니다.